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연방식약청 FDA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관련 긴급 사용 승인을 어제인 10일 권고함에 따라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접종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연방식약청 FDA의 자문위원회가 어제인 10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으며 FDA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승인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 6시 기준 아직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5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작전명 워프스피드라고 불리는 백악관 백신 초고속 개발팀은 백신 승인 이후 24시간 내로 백신 보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긴급 사용은 FDA가 승인하지만 실제 인체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CDC의 백신 관련 자문위원회는 오는 13일에 이와 관련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 만큼 당국은 드라이아이스를 준비하는 등 운송부터 보관까지 주의 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는 초기 불량의 경우에는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승인 관련 FDA를 압박하고 있으며 스티브한 FDA 청장에게 오늘 내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 사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과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그리고 몽고메리 한인회 관계자들이 지역 대표들과 함께 지난 10일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시청을 방문해 마스크와 성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준 총영사를 비롯해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최병일 회장과 안순애 수석부회장 그리고 조창원 몽고메리 한인회장 등은 몽고메리시 스티븐 리드 시장에게 마스크 6,200장과 손세정제 480개 그리고 성금 2,000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물품과 성금을 전달받은 스티븐 리드 몽고메리 시장은 한인 사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하며 해당 지원 물품과 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준 총영사와 참석 한인회 관계자들은 리드 시장과 별도로 면담을 갖고 몽고메리 한인사회와 한국 기업에 대한 몽고메리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앞으로 몽고메리시와 총영사관 그리고 한인회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2석을 결정지을 결선 선거의 조기 투표가 다음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귀네 카운티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와 마찬가지로 9개의 조기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카운티별로 주말과 연휴 기간 동안 조기 투표소 운영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유권자들은 각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선 선거일은 1월 5일이며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상원의원 2석 이외에도 공공서비스 커미셔너 의석도 이번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미 전국 대학 진학생이 전년 대비 22%나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피해가 취약했던 저소득층과 소수계 계층에 큰 영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학생정보연구센터 NSCRC는 지난 9월 18일부터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진학률을 산출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2020학년도 졸업생들의 올 가을 학기 대학 진학률은 27.7%를 기록해 2018-2019학년도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35.3%보다 7.6%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학생정보연구센터 더그 샤피로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고등학교 졸업에는 적은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적 여파로 인해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에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에서 정의한 재학생 중 50% 이상이 무상급식 해당자에 속하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30%나 떨어진 반면 고소득층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7%가 하락했습니다. 재학생 중 40% 이상이 흑인 또는 히스패닉인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26.4%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스포츠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가 오는 13일 일요일 로스앤젤레스 차저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양팀 모두 지구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차저스는 이번 시즌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가능하지만 애틀랜타 팔콘스는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팔콘스의 주전 키커인 구영애 선수는 자신이 몸담았던 차저스를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영애 선수는 2017년 조시 램보를 밀어내고 차저스 주전 키커 자리를 차지했지만 필드골 성공률 50%를 기록하며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팔콘스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번 시즌 33번의 필드골 기회 중 32번을 성공시켰고 현재 24번 연속 성공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 선수는 이번 시즌 50야드 이상 필드골 기회 7번 모두 성공시키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 소식입니다. 시애틀 사운더스가 지난 7일 저녁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를 잡으며 서부 컨퍼런스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 6일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잡아낸 콜럼버스 크루를 상대로 이번 단축 시즌의 마지막 경기를 치룰 예정입니다. 콜럼버스 크루가 과연 디펜딩 챔피언 시애틀을 잡고 2008년에 이어 팀의 두 번째 MLS컵 우승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는 최근 5년간 4번 결승전에 오르며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크루의 마지막 결승전은 지난 2015년 포틀랜드 팀버스를 상대로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MLS컵 파이널 경기는 내일인 토요일 오후 8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75회 US 우먼스 오픈이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위치한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열리고 있는 우먼스 오픈에서 한국의 김아림 선수가 첫날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김아림 선수는 장타 3위에 퍼트 수도 3위를 기록하며 토종 장타의 매운맛을 보여줬으며 295.1야드의 드라이브 비거리를 기록하며 첫 출전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 선수가 이번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 패티 버그, 캐시 코닐리어스, 김주연, 전인지에 이어 5번째로 첫 출전에서 우승한 선수가 됩니다. 성유진 선수 또한 첫 US 여자 오픈 출전에서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첫날 파3 169야드의 4번 홀에서 5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그대로 홀 안에 들어가며 US 여자 오픈 통산 29번째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성유진 선수는 대기 순번으로 있다가 참여하게 되었고 경기 전 골프화에 홀인원 문구를 새겼던 자신의 바람을 현실로 이루면서 진귀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한국 축구 해외파 선수들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일요일 오전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합니다. 손 선수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어제 오후 열린 엔트워프와의 유로파리그 제2조 조별리그 6차전 홈경기에서 후반 13분경 교체 투입되어 35분간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1위에 올라 있고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기세와 손흥민 선수의 폼이 절정에 오르면서 과연 이번 시즌에야말로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과연 손흥민 선수가 골을 추가하여 득점 1위에 오를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8일 오후 독일 라이프치히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H조 6차전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대2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라이프치히는 승점 3점을 더해 조 1위로 올라섰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후 회복 중인 황희찬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결장했습니다. 경기를 하루 앞둔 8일 라이프치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황희찬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상태를 전했습니다.
이어 나겔스만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황희찬보다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하이다라는 무증상이었던 반면 황희찬의 경우 첫 일주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하며 올해 안에는 황희찬 선수를 피치 위에서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내일 오전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리그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619만 984명, 누적 사망자는 30만 1,76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2만 7,31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107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6만 6,904명, 누적 사망자는 9,1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77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2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6만 4,689명, 신규 1,650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만 1,647명, 누적 사망자는 704명입니다.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36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만 1,335명, 누적 사망자는 52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8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9,543명, 누적 사망자는 51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68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선정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이 함께 선정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최종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 앤서니 파우치 소장, 일선 의료진,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있었습니다. 올해의 연예인으로는 방탄소년단 BTS가 선정되었으며 올해의 운동선수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지난 8일 도라빌 본점에서 노숙자 구호단체인 미션 아가페에 후원금 3,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김화생 행장은 언택트 상황이어서 직접 봉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연말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호프웰 인터내셔널 조중식 회장도 미션 아가페에 5,000달러를 후원했습니다. 미션 아가페는 마스크 1만 장, 위생장갑 1만 장, 손세정제 2,000개 등을 준비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조지아주 웨어 주립교도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가 연방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거물급 정치인들의 방문이 계속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애틀란타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번 방문은 대선 이후 첫 방문으로 존 오소프 후보와 라파엘 워독 후보 등 민주당 후보 선거 유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의 조기 투표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엘랜드 제너러스 쇼를 진행하는 유명 방송인 엘랜드 제너러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엘렌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몸 상태가 괜찮으며 코로나19 안전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렌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엘랜드 제너러스 쇼는 내년 1월까지 제작이 중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